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DS 단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 단석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6일장이 어땠습니까? 2%대 고점 찍고 5%대 약세 마감했어요. 1,800원에 마감했죠. 11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자, 그런데 자, 외국인 사고 있죠.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 시장 종목들이 대부분 이래요. 5월부터 6월까지 쫙 내려갔죠.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자,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자, 일단은 역대 최저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뭐 언제든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죠. 그 반등하게 되면 2만원대 저항을 소화하는 모습 기대가 되고요. 자, 막바지 흔들기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26일에 나왔어요. 자, 외국인의 2분기 말 그리고 반기 말 리밸런싱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막바지 흔들기다. 7월 되면은 또 하반기 시작하는 7월이 되면은 또 추세 전환이 전망이 되고요. 자, 추세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엇박자를 내면 안 된다. 계속 빠진다고 해서 물량은 던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스윙 매매. 일봉상에서는 스윙 매매로 모아가셔야죠. 자, 일봉상에서 신호 나왔죠.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 그래서 스윙 매매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2개월 동안에 신호 나오고 올라갔죠.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시고 다시 또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그리고 나는 짧게 먹고 빠지는 게 좋아. 나 단타 단기 좋아. 나 2% 3%든 괜찮아. 매일매일 수익 내는 거 좋아해. 자주 먹고 빠지는 것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 나올 때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몰빵하지 마시고, 자, 신호 나오고 올라갑니다. 자, 신호 나오고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DS 단석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DS 단석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어요. 그 지난주 자, 시황도 올려드리고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자, 먼저 CP 시스템 보시면요. 자, CP 시스템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25일장에 6월 25일장에 타점 잡아드렸죠. 6월 25일 맞죠? 이때 가격이 3,120원이에요. 자, 보세요. 맞죠? 자, 그리고 26일장 장 초반에 3,540원을 다녀왔어요. 요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또 나왔죠. 자,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신호 나올 때 공략을 해야 자, 우리가 또 맛있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있습니다. 키스트론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제가 6월 24일 날 타점 잡아드렸죠. 자, 보세요. 6월 24일 맞죠? 자,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5,600원. 자, 봐봐요. 맞죠? 24일 날 5,600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 여기죠? 신호 나왔을 때, 두 번째 신호 나왔을 때 타점 잡아드리고 26일장에 7,820원을 다녀왔습니다. 요 상승 나왔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요.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 나왔을 때 공략하니까 요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또 있습니다. JNTC. JNTC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자, 제가 이 종목은 25일장에 잡아드렸어요. 자, 6월 25일 맞죠? 19,50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신호 나왔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신호가 나왔어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자, 이 상승 나왔습니다. 2만원 돌파했어요. 7%대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때문에 밀렸죠. 그런데 신호 또 나왔네. 아, 또 잡아야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리고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올라처럼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신대요. 자,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공짜방.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세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꼭 아셔야지 이런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뺏길 일이 없다. 그리고 고점에도 물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내용 꼭 확인하시고 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DS 단석에 또 강한 상승 탄력 기대가 되는 또 중요한 모멘텀이 있죠. 자, 그 내용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이번 주 내내 아주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바로 이 미국의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높은 반도체 가격이 하드웨어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하고 있다. 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이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밀렸어요. 반도체 빠지니까 파생돼서 다 같이 밀리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반도체 얘네 거 안 써요? 그렇다고 수요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너무 섣부른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정의 빌미를 좀 찾다 핑계거리 찾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추세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인 그냥 걱정거리예요. 먼 미래의 걱정거리지. 추세적이지 않다. 자, 결국엔 시장이 빠진 게 뭐예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리밸런싱이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자, 연초 대비 우리 시장이 100% 이익을 냈어요. 자, 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수익 실현 차원이 아니라 목표가가 있어서 이 목표에 도달하면은 수익 실현 차원이 아니라 그냥 비중을 덜어내는 거예요. 자, 외국인과 글로벌 펀드들, 노르웨이 펀드 같은 자, 이런 글로벌 펀드의 대규모 자금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량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주로 뭘 샀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샀죠. 얘네가 상승하면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이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개인도 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섹터들 수급적인 면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지난 5월 말부터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추가 매수에 나설 여력이 없다라는 거. 이거 시장에서 확인됐죠. 굉장히 수급 주체가 얇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기관도 던져야 돼요. 자, 매수를 하다가 여력이 안 되니까 매도를 해야 돼요. 왜? 기관도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자, 연기금의 종목비가 얼마입니까? 14%에서 20% 늘어났죠. 플러스 알파 해서 29%까지 늘렸는데
최근에 이게 30이 넘었어요. 그 넘은 규모가 얼마입니까? 50에서 60조 규모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 폭락하라고 한꺼번에 던지지 않죠. 차근차근 공공성 부합하게 잘 맞게 던지겠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 메시지가 지난 24일에 나왔습니다. 그 연기금이 뭐 받으려도 받을 여력이 없어요. 팔아야지. 얘네도 팔아야 돼요. 그 연기금의 이 신호 때문에 다른 사적 기관들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포지션이고, 자, 그리고 기관이 주로 던지는 게 뭡니까? ETF죠. 자, 외국인이 먼저 던지고 또 기관이 받고 다시 지수가 떨어지면은 동시에 던지는 게 ETF인데,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기존 ETF 더하기 레버리지 ETF까지 묶이면서 소위 말하면은 증폭기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시장에서 2% 빠졌다. 그럼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자, 무조건 2배 이상 빠지는 거죠. 뭐 4, 5% 빠지는 거죠. 이것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면서 그 이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2, 3배 이상 빠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확인되니까 이 변동성이 더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냐. 머지 않았습니다. 곧 이번 달에, 곧 6월 달에 수급 쏠림 현상 마무리되고, 자, 물론 한꺼번에 마무리되지 않겠죠. 7월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되겠죠. 외국인 매도세도 줄어들고 순매수로 전환해야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매도를 해서 뭐 리벨스는 이제 결국 이제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납폭과대의 다른 섹터들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반도체도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아니 실적이 장난 아닌데 반도체는 물론 올라가죠. 상상 이상의 그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2분기 기대치는 이미 선 반영됐잖아요. 자, 그리고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야 더 올라가죠.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에 다른 섹터로 분산될 겁니다. 자, 외국인이 좀 고점에 매도했는데 그 고점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까? 좀 눌림 준 다음에 그때 다시 또 매수를 시작하겠죠.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비중을 또 늘려가야겠죠. 그 타이밍을 기다린 동안에 다른 섹터로 이동합니다. 낙폭과대의 시장 주도 섹터로 몰리게 되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000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 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짐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기에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동 이란 사태로 인해서 납타 수급 불안으로 우리 정부의 납타 수출 제한을 통해서 이 국내 수급을 유지한다라는 계획이죠. 수출용 납타와 내수용 납타가 성질이 달라요. 수출용은 중질이고 내수용은 경질이죠. 그래서 수출 제한만으로는 내수 납타 물량 부족 문제가 해소되긴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납타는 잘 아시겠지만은 원유 정제 시에 분리돼서 나오는 탄소 화합물이죠. 국내 수입 납타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돼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지속되면서 공급 차질은 장기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스단석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2031년까지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내 약 7만 평 부지에 HVO, 수첨 식물성 오일이죠. 기존 바이오 디젤에 비해서 환경 친화적이죠. 그리고 저장의 안정성, 그리고 성능 면에서 모두 우수한 차세대 바이오 연료죠. 이 HVO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항공유, SAF죠. 그리고 바이오 디젤, 바이오 나프타, 이러한 생산 시설을 단기적으로 구축할 예정이죠. 총 투자 금액은 약 1조 900억 원에 달하죠. 탄소 감축 효과도 있고요. 연간 일정한 나프타를 공급을 하게 되고 265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가능합니다. 자, 디스단석은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총 3개의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완성을 해가고 있어요. 특히 SAF, 지속가능 항공유, SAF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AF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바이오매스라든가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연료예요. 기존의 등유 기반의 항공유와 비교를 했을 때 탄소 감축 효과가 무려 80%나 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5년 1월에 항공유에다가 SAF를 최소 2%를 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그 비율을 2030년에는 6%, 2050년도에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도에는 아예 100%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SAF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연평균 46%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2034년에는 무려 108조 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유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이오 연료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 연료 공급은 충분하지만은 얼마 못 간다는 얘기죠. 중동 정세 때문에 연료의 운송에 대한 보험료와 운송비가 모두 올랐어요. 중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석유가 운송되는 대부분의 통로인 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연료 가격, 즉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죠. 이러한 급격한 가격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바이오 연료다. 특히 경유가 아닌 휘발유에 대한 바이오 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이죠. DS 단석은 정부 정책인 아리백 수혜주입니다.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기점으로 먹는 샘물과 음료수류, 이 페트병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서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탈플라스틱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 의료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제조 수입자가 반드시 회수를 하고 재활용하도록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죠.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관련주들의 강세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에요. 자, 그리고 DS 단석은 실적 고성장이 불가피하죠. 2030년도에는 매출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고 그리고 2050년도 이때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자체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구축을 해서 이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수행 중에 있어요. 지난 2025년도에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를 하고 또 공정기술을 고도화해서 저탄소 생산 체계를 강화했죠. 최근에는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2030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죠. 글로벌 탑티어 자원순환 에너지 기업을 목표로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3조 원을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50년도에는 아리백을 이행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 연락처로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